어지럼증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증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병원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 심한 어지럼증이 생겨요.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일상생활 할 수가 없어. 오늘은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벌써. 이제 어지러울 때 그냥 뭐 잠깐 뭐 빈혈이겠거니와 넘어가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어지럼증의 원인이 네. 무엇인가요? 네. 어지럼증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증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증상이 너무 난해해요. 빈혈이 좀 있어서 어지러워도 어지럼증, 그냥 뭐 피곤해도 약간 어지럼증, 뒷목이 뻐근하면서 삥 해도 어지럼증,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서 앞이 어둑해져도 어지럼증, 세상이 약간 놀이기구 타고 내린 것처럼 빙글빙글 돌아도 어지럼증. 이제 벌써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다른 증상인데 표현하면 어지럼증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지럼증이 환자분들한테 병력이나 증상, 양상을 물어봐야지만 캐치를 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의사소통이 좀 정확치 않은 부분이 이 어지럼증이라는 거를 좀 알고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대표적인 양상이, 이건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병원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대표적으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어지럼증. 하지에서 피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 심장에서 여기까지 피가 가야지 뇌가 공급이 되잖아요. 누워있을 때는 심장이랑 머리가 높이가 같잖아요. 중력을 이겨내지 않아도 되고, 이만큼 더 중력을 이겨내고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이만큼의 중력을 심장이 더 받쳐가지고 더 빨리 뛰어가지고 이게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내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잠깐 누웠다가 일어날 때 2, 3초 이내 이 정도에서 잠깐 핑 하고 도는 어지럼증은 심장 박동이 거기에 엇박자가 일어나면서 정확하게 압력을 받쳐주지 못하는 미주신경성 저혈압, 이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어지럼증은 병원을 안 오셔도 되는, 반복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경우, 특히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경우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 아주 심한 경우는 실신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몇 초간 해서 다 회복이 되고 그 이후로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건 중대한 어지럼이나 실신은 아닙니다. 근데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명도 있잖아요. 네. 이거 뭐 심각한 거 아닌가요? 미주신경성 실신도 키포인트가 뭐냐면 머리 손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과로라든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실신을 했을 때 넘어졌어, 머리가 깨지고 뇌출혈이 생겨, 이런 외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원인들도 되게 많기는 한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잘 안 먹고 허약해져서, 그리고 운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심장 박동이 되게 안정적으로만 뛸 때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그냥 컨디션적 문제로 발생을 하는데, 몇 번 겪어보신 분들은 바로 쓰러지지 않아요. 이게 몇 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 꼭 있기 때문에 빨리 납작 엎드려가지고 머리 손상만 예방하시면 몇 초 이내로 다시 평형이 맞아지면서 실신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는 중증 어지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잖아요. 소화기내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위장관 출혈, 원인은 궤양이 될 수도 있고 암이 될 수도 있겠죠. 아주 미세하게 출혈이 되니까, 우리가 뭐 궤양이 있다고 철철철 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하면 우리 몸도 서서히 적응하면서 갑작스러운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까 철분 수치가 12가 넘게 나와야 되는데 막 3, 4까지 떨어지는데 증상이 평소에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쓰러진다든지, 계속 무기력하거나 어지럼증이 유발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중증의 빈혈로 인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악성인 경우도 있고, 비타민 B12 같은 게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빈혈일 수도 있고, 물론 자궁 근종이 너무 커서 생리량이 많아서 생기는 어지럼증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쨌든 정확한 출혈의 원인을 밝히시는 게 필요해요. 갑작스럽게 생기면 확 쓰러지거나 그럴 수 있고,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서 무기력하면서 좀 어지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피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고, 빈혈이 심하면 원인을 찾는 더 디테일한 검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의 이제 감별 키포인트는 동반 증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어지럼과 같이 오는 다른 증상이 뭐냐. 피가 많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어지럼증의 중요한 동반 증상은 운동 시에 호흡곤란이 심해져요.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무기력해져요. 몸이 굉장히 막 나른하고 힘들고, 대표적으로 안정시에는 별로 증상이 없다가 특히 이상하게 뭐 가슴 통증은 없는데 계단을 오를 때, 아니면 뭐 언덕배기를 올라갈 때 좀 가볍게 뛸 때 숨이 막 갑자기 차. 이런 것들이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의 원인일 수 있고, 어지럼과 운동 시에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다. 빈혈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뇌졸중? 뇌졸중 사실 어지럼증 원인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빨리 발견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제일 안 심해요.
그러니까 어지러움 정도가 심하지가 않다고.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와서 생기는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어지러우면서 얼굴 안면 감각이 좀 여기가 좀 잘 안 움직여지네. 그래서 말초성인 경우가 훨씬 더 심하게 오고 그 말이 좀 어눌해지고 혀가 좀 꼬이는 것 같고 한쪽으로 편마비가 팔다리에 좀 감각이 둔화된다든지 같이 안 움직여진다든지 그리고 약간 균형을 못 잡겠다든지 걸을 때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어지럼일 때 뇌졸중을 의심해 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이런 혈관 위험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다면 더더욱더 빨리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심장 문제로 인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역시 또 동반 증상으로 숨통이 좀 동반돼요. 가슴이 뭐 덜컹거리는 느낌이 난다든지 혈압이 갑자기 떨어서 실신을 한다든지 그래서 심장이 뭔가 두근거림, 떨림, 덜컹거림, 실신, 흉통 이런 것들 심장과 관련된 증상이 동반되면서 어지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알 수 있고요. 따라오는 동반 증상이 되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동반 증상을 좀 같이 확인해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지럼증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보통 의사들은 도저히 증상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일단 먼저 보게 되고요. 이게 어지럼증이 한 주 정도면 좀 지켜볼 수도 있겠죠. 중대한 증상이 없다고 하면 기간을 가지고 하게 되고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상 지속됐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병원에 와서 어지럼증이 계속 지속될 때 확인하는 검사가 뭐냐? 심장과 뇌예요. 너무 표현력이 떨어지고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기간은 좀 오래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뇌랑 심장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심장까지 잘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귀 안쪽, 귀 전정기관. 네, 이게 말초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초라는 게 이제 뇌랑 좀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평형기관을 담당해주는 기관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 심한 어지럼증이 생겨요.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일상생활 할 수가 없어. 계속 토하고 저도 이석증을 한번 생겨봐서 아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석증과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어지럼증이고요.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안구진탕이 생겨요. 제 눈을 보세요. 한쪽으로 내가 그냥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겨요. 이러면서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면 이 사람이 말초성,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일 수 있겠구나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게 이석증이니까요. 귀 쪽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일 수 있다. 원장님 생각보다 많이 아파보셨네요. 저 생각보다 많이 아파봐서 관심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네. 저도 좀 잠도 못 잤어요. 네. 불안해 죽겠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징을 좀 대략적으로 동반 증상을 좀 말씀드리면 어지럽기만 한 게 아니고 약간 몸이 좀 붕 뜨는 전신 이질감이라고 할까요? 전신 이질감 같은 것들을 표현하신다고 돼 있고 어떤 특정 장소나 상황 이런 것들에서 악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대중한테 나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갇힌 공간이라든지 스트레스 많으면 증상이 막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특히 소화불량 생기고 두통 오고 여러 가지 다채롭게 생기면서 이렇게 어지러우면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증상이 있다. 지체 말고 병원을 가되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네. 진료비를 아낄 수 있다. 그렇죠. 쓸데없는 검사를 안 하실 수가 그렇죠. 있겠죠. 환자분들이 정확한 그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쓸데없는 검사를 줄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